국민의힘 지도부와 이준석 당대표가 여수와 순천을 찾았습니다. 이들은 여순 위령비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피해 유가족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순천시가 행복주택 건립을 예정대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여순 사건 민간인 피해 근거지로 지목된 행복주택 부지를 변경할 경우 80억 원이 넘는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고흥 청년지원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지역의 청년 유출을 막고 지역민을 돕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목포시가 친환경 선박 개발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오늘 2023년까지 남항 일대에 친환경 선박 개발 단지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 지도부와 이준석 당대표가 여수와 순천을 차례로 찾았습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여순 사건 특별법이 통과된 이후 처음으로 전남에 방문한 건데요. 당 지도부는 여순 위령비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피해 유가족을 진심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서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여순 사건 희생자 위령비가 모셔져 있는 순천 팔마체육관입니다. 기다리는 유족들 앞으로 대형 버스가 들어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정운천 국민대통합위원장 그리고 김도읍 정책위 의장을 비롯한 당 지도부가 위령비를 찾은 겁니다. 유가족들은 손수 준비한 동백꽃 배지를 당 지도부에게 채웠습니다. 당 지도부는 여순 사건 희생자 위령비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후 자리를 옮겨 국민의힘 지도부와 유가족들의 간담회가 진행됐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이 자리에서 여순 사건 특별법안에 유가족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배보 상한이 빠져 있다며 당 차원에서 진심으로 지원하고 살뜰히 챙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응어리짐 속에서 이제 살아오셨던 분들에 대한 배보상 문제 같은 것들이 나중에 뒤를 따를 것입니다. 국민의힘 당 대표로서 오늘 이 자리에서 약속드릴 수 있는 것은 이런 절차를 진행하는 데 있어가지고 조금의 뒤처짐도 없게 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희생자 유가족들이 또 최대한 살아 계시는 동안에 저희가 이런 성과를 통해서 그분들의 응어리에 풀어드려야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습니다. 여순 사건 피해자 유족들은 국민의힘 지도부에 방문해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여순 사건 특별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돼 있을 때 유족들이 직접 국민의힘 지도부를 찾아 지역 방문을 건의했다며 약속을 지켜준 것에 대한 고마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저희들에게 정말 힘을 주셔서 이렇게 통안의 73년에 여러분께서 저희들을 좀 더 살아있게 살펴주시고 보살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 말씀을 드리면서 제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야당 대표 최초로 여순 사건 위령비를 찾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고령의 나이인 유족들을 위해서라도 조속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한 가운데 여순 사건 특별법을 토대로 한 유족 지원에 여야 그리고 지역민의 관심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여순 사건의 근거지로 지목된 동천 일대에 행복주택 건립 계획이 확정되면서 논란인 가운데 순천시가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순천시는 조곡동 193-3번지 일원에 신혼부부와 사회초년생을 위한 반값 아파트 행복주택 건립 사업을 계획대로 진행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부지는 여순 사건 민간인 피해 근거지로 여순 사건 특별법 국회 통과 이후 추모 사업 대상지가 돼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순천시는 해당 부지를 변경할 경우 80억 원이 넘는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며 추모 사업은 반대편 동천 제방에 추진할 방침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지난해 고흥을 빠져나간 인구가 5천 명을 넘었습니다. 그 가운데 청년층의 비율이 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청년 유출을 막는 게 급선무로 보입니다. 네, 고흥군에서도 다양한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는데 그 일환으로 최근에는 청년들을 위한 첫 복합 지원센터도 생겼습니다. 김신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하나, 둘, 셋. 테이프 커팅과 함께 고흥 청년지원센터 청춘누리가 공식적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 상담과 자유로운 소통 공간이 처음으로 마련된 겁니다. 고흥에서 나고 자란 청년들은 그동안 이런 공간이 없어서 아쉬움이 많았다고 토로합니다. 지금까지는 이런 공간이 없었죠. 아무래도 고령층 인구가 많다 보니까 고령층이나 귀농귀촌 하는데 그쪽에 지원을 포커스를 둔 게 사실인데, 예전 소방파출소 건물을 리모델링한 청춘누리는 취업과 창업 지원을 위한 일자리 상담실, 문화예술 활동과 작품 전시 공간, 청년 정책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는 협의실 등 다양한 목적에 맞게 꾸며졌습니다. 특히 청년 정책을 직접 발굴하고 지역 정착에 필요한 시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청년 정책 협의체도 구성됐습니다. 고흥구는 지원센터를 통해 다른 지역으로 나가는 청년 비율이 줄어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고흥을 떠난 인구는 5,800여 명. 그 가운데 고흥이 정한 청년층인 만 19세 이상 49세 이하 비율은 50%를 넘었고 주요 연령대인 20, 30대 수는 2천여 명을 기록했습니다. 국민이고 청년이라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고요. 또 이제 구인구직을 원한다 하시면 와서 신청서랑 그런 거를 작성하시면 또 거기에 맞춰서 본인들이 원하는 직업이나 또 직장에 대해서 우리가 더 같이 고민하고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춘을 위한 자유로운 누리 공간으로 첫 발을 내디딘 고흥 청춘누리.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하기 위한 발판으로서 앞으로 내실 있는 운영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국제사회가 탄소 중립을 지향하면서 신재생에너지나 친환경 연료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졌습니다. 선박시장도 친환경으로 전환되고 있는 추세에서 정부와 관련 기업 목포시가 공동 개발에 뛰어들었습니다. 고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액화 천연가스를 연료로 쓰면서 철광석을 운반할 수 있는 LNG선. 국내 기업인 현대사무중공업에서 친환경 외양선을 세계 최초로 건조한 겁니다. 조선업이 밀집한 영암 대불선단에선 전기나 수소를 연료로 쓰는 선박 개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국제해사기구에서 환경 규제를 강화하면서 화석연료를 쓰는 선박들이 점차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해양 오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화석연료를 대신할 수 있는 친환경 연료에 대한 사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선박의 발주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동차를 넘어 선박 시장도 환경 규제가 시작되면서 목포시가 친환경 선박 개발에 뛰어들었습니다. 오는 2023년까지 남항 일대에 친환경 선박 개발 단지를 구축하기로 한 겁니다. 개발 단지엔 입주 기업이 머물 사무실과 연구소, 각종 실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목포시는 전기차의 개념을 선박에 도입해 사람과 차량을 동시에 운송할 수 있는 차도선과 혼합연료 기술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최근엔 정부와 연구기관, 관련 기업이 공동협약을 맺고 지원 사격에 나서면서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친환경 선박 비율을 15%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정책과 재정수단을 포함하여 온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목포가 친환경 선박의 메카가 됨으로 인해서 많은 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우리 목포의 경제를 다시 살려나가는 지렛대 역할을 할 걸로 큰 기대가 됩니다. 정부는 오는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무탄소 선박을 상용화하겠다는 입장. 친환경 선박이 한동안 불황의 늪에 빠졌던 조선업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 목포에서 연일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면서 방역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목포시는 29일 외국인 선원 4명을 비롯한 확진자 8명에 이어 30일 오전에도 2명이 추가 발생하면서 이틀 새 모두 10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목포시는 승선원 23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주요 동선을 파악하기 위해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무안군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새롭게 인력을 배치했습니다. 보건소에 지원 근무 중이던 읍면 간호직 인력 8명은 지난 7월 초 하반기 정기 인사로 보건소에 정식 발령해
역학조사와 예방접종센터 운영 등 코로나19 대응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도록 했습니다. 또 올해 신규 임용되는 간호직 인력에 대해서도 신속히 임용 절차를 진행해 30일자로 임용하고 읍면에 배치되는 인력 중 일부를 보건소에 배치해 코로나19 대응에 만전을 기할 방침입니다. 무안군이 코로나19와 폭염에 취약한 노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노인 일자리 사업과 노인 여가 프로그램을 전면 중단합니다. 무안군은 최근 여수와 목포 등 인근 지역의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따른 선제적 대응으로 노인 일자리 중단과 함께 경로당과 복지관의 노인 여가 프로그램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대한노인회 무안군지회 등 5개 수행기관에서 운영하는 38개의 노인 일자리 사업에 2,058명, 경로당 여가 프로그램에 2,900여 명, 노인복지관 프로그램에 55명이 참여 중입니다. 무안군은 오는 8월 13일까지 상황을 지켜본 뒤 재개 여부 등을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장흥군이 오는 8월 8일까지 지역 내 위생업소 전체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진행합니다. 이번 점검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따른 후속 조치이며 민관 합동 14개 팀으로 구성한 점검반을 가동해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 점검 내용은 거리두기 3단계 주요 방역 수칙인 영업 제한 시간 준수 여부와 5인 이상 모임 금지, 출입자 관리 준수 여부 등이며 각 업소에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행정명령서도 부착할 방침입니다. 경미한 위반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지도하고 핵심 방역 수칙 위반 시 운영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 과태료와 운영 중단 10일, 개인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 처분이 이어질 계획입니다. 코로나 확산으로 취소된 장흥 물축제를 대체해 공군 비행단의 블랙 이글스 에어쇼가 진행됩니다. 장흥군은 오는 31일 오후 3시부터 15분간 장흥읍 탐진강 물축제장 인근 상공에서 블랙 이글스 에어쇼가 펼쳐진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장흥군은 올해 물축제 개막 행사를 위해 블랙 이글스 에어쇼를 유치했는데요. 물축제 취소로 공군 측과 재협의를 해 볼거리 제공과 응원 메시지 전달을 위해 에어쇼를 비대면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광양 배알도 섬 정원이 30일부터 전면 개방됩니다. 대한민국 테마정원 10선 사업으로 조성된 광양 배알도 섬 정원에는 작약과 수국 등의 꽃이 심겨 있고 바다를 보며 걸을 수 있는 둘레길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배알도 섬 정원은 배알도 근린공원을 잇는 해상보도교를 통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완도 해양경찰이 죽은 상괭이를 발견하고 신지면 사무소에 인계했습니다. 완도 해경은 지난 29일 정오쯤 동고리의 한 바닷가에 상괭이로 추정되는 고래 사체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발견된 상괭이는 길이 1.5m, 둘레는 0.7m 규모의 수컷이며 불법 포획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올해 완도에서 발견된 상괭이는 모두 5마리이며 우리나라에서는 보호대상 해양생물로 지정돼 있습니다. 고흥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어선에서 불법 체류자가 확인돼 해경이 검거했습니다. 여수해양경찰서는 고흥 외나루도 해상을 순찰하다가 새우조망 어선을 확인하고 승선원을 조회한 결과 성별이 다른 승선원을 확인한 후 검문 검색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해경 조사 결과 승선원 제출 명단과 다르게 베트남 국적의 40대 남성이 탑승해 있었으며 불법 체류자로 확인돼 여수 출입국 사무소에 신병을 인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불법 체류자를 고용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광양시의회가 30일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제3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확정된 추경 예산 규모는 1조 1,304억 원으로 본 예산보다 1,100억여 원 증액 편성됐습니다. 조현욱 예결위원장은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뒀다며 추경이 늦어진 만큼 재난지원금 지급 등을 빠르게 집행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오는 10월로 예정된 목포 문학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전남도 교육청과 목포대학교가 적극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목포시는 두 기관과 업무 협약을 통해 학생들에게 지역의 문학을 알리는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청과 목포대는 현장 교육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문학을 주제로 한 박람회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도되는 행사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